원발성, 직립성, 저혈압. 원발성이라는 말은 다른 어떤 질병이나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생긴 게 아니고 원래 내 몸에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암이라든가 어디가 아프다든가 뭐 이래서 생긴 게 아니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생긴 거예요. 원발성이라고 하고 1차성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그 다음 속발성은 나는 괜찮은데 다른 어떤 질환의 산물로서 생긴 거예요. 그걸 2차성이라고 해요. 자, 그럼 오늘 읽을 수 있습니까? 이만곤 씨? 아직 파일이 안 열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파일이 아직 안 열렸으니까 기다리겠습니다. 읽을 수 없으면 제가 읽어야지. 아니, 제가 읽었어요. 아, 그러시랍니까? 예, 예. 이거 꼭 읽게 해주세요. 아, 네, 이미자 선생님 읽어주십시오. 네. 왜요? 원발성 직립성 저혈압은 광범한 자율신경과 칠성신경을 질환에 걸칩니다. 그 죽음은 서 있을 때 환자에 대한 격히 떨어져 뇌의 혈 공급이 부족해지므로 손이 나타나고 심하면 흥걸하는 것이다. 병인은 연극하지 않은데 자율신경 저통에서 원발한 기전성 질병이다. 이 병은 한약의 뼈는 걸침에 병인들이 뼈는과 걸침의 병인들은 비교적 많지만 원발성 직립성 저혈압의 현황 발급은 준비 부족으로 인해 신앙이 상승하지 못하고 폐가 부족하여 뇌가 영양받지 못한 합종을 위주로 발생합니다. 그 밖에도 기기가 영양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흔히 보습니다. 피는 몸을 주관하고 생전 순수하여 정철적으로 부족하고 신호로 정수가 생기면 뇌를 영양하지 못하므로 뼈는 발육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결이란 내부에서 빠져나간 것입니다. 오장의 전기가 빠져나갔으면 합니다. 또한 피증이 폐가하면 기기가 영란하고 기울하여 승장하며 장기가 상여하여 천국을 요란시키니 뼈는 발걸을 합니다. 기가 평소하여 기기가 부족하고 성향이 상승하지 못하므로 뇌를 충분히 영양하지 못하여 뼈는 부걸이 나타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처음에 자율신경과 체성신경의 질환을 가리킨다. 그래서 체성신경은 자율신경은 우리가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신경이잖아요.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체성신경은 우리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또 하나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감각신경하고 운동신경. 2시 맞춰서 오시는데 먼저 시작해버렸네. 좀 기다렸다 하겠습니다. 체성신경은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을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혀는 두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두골이라는 말은 잘 안 쓰는데 이 두골은 똑같아요. 흉골은 어지러워서 까무러치는 거고 두골은 위로 혈액이나 영양분이 못 가서 뇌가 배가 고파서 쓰러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인데 이 중국 사람들은 같은 말 쓰기를 싫어해가지고 앞에서 쓴 말을 뒤에서 안 쓰려고 두골이라고 한 것 같아요. 이제 본론은 저 선생님이 오시네. 두 분은 내가 이름을 이제 완전히 익혔는데
밑으로 올라가지고 저 선생님 오시면 그럼 넓은 자리로 오십시오. 요리 오세요. 여기도 자리 있습니다. 거기 더워서 안 돼. 의자를 땡겨갖고 여기 자리 하나 비었어요. 여기도 비었고 요것도 드시고 (34 페이지입니다) 자, 정적이 흐른 뒤에 시작합니다. 변증 눈치에 중기부족, 청양불승. 중기하면 비기죠, 비기. 그 다음에 청양불승은 이 기가 위로 올라가지를 못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왜 이런 그 변증을 했을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밑에를 한번 보죠. 안색이 창백하고 피곤하여 힘이 없으면 이건 일단 기가 부족한 거죠. 그 뒤에 바로 속이 자한, 기가 부족하고 땀이 나고, 그러니까 이건 밤에 나는 땀이 아니라 운동을 해서 나는 땀이 아니라 그냥 나는 식은땀이에요. 그러니까 소기는 단기하고 좀 다른 게, 소기는 그냥 호흡이 약한 거예요. 소기는. 남매복창하고, 여기서 이제 비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남매복창하고, 배가 더부룩하니까 못 먹겠죠. 남매복창하고, 두훈한다. 이건 간하고 좀 관련이 있죠. 모든 어지럼과, 그러니까 제풍도현은 어지럽고 넘어지는 거는 계속 간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직립하거나 오랫동안 서 있을 경우에 쉽게 졸도한다. 이제 훈골이죠, 이게.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기의 고섭작용이 안 돼서 넘어간다, 사람이. 그걸 얘기해 주기 위해서 뒤에 탈항, 이제 안에 직장이 빠져나오는 거고, 자궁탈수, 자궁도 빠져나가는 거고, 위하수, 신하수, 모든 게 밑으로 쳐지는 거죠. 비기의 고섭작용이, 중기의 고섭작용이 안 돼서. 그래서 이게, 왜 고섭이 안 될까? 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건 기허구나. 그것도 비기허구나. 그래서 중기부족이란 말을 썼겠구나. 청양불수는 이 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비기가 허에서 다 밑으로 쳐지니까, 못 올라가니까 뇌는 텅텅 비어있겠죠. 그래서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변증이 왜 그렇게 됐는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법은요, 비기가 허하니까 비기를 채워주고, 위로 못 올라가는 기를 위로 올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논치가 보중 있게 하고, 기를 더해줘서 비의 기능을 이제 좋게 하면, 비기가 탄탄해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승거청양. 이제 비기가 튼튼하면 고섭작용이 튼튼할 거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기의 승강 출입이 이루어져서 정상을 회복하게 넘어가는 일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일어설 때 비기가 꽉 차 있으면 안 넘어진다 이거죠.
위가 비어 있으면 위로 서다가 쓰러진다는 얘기죠. 처방에 그리고 한 가지 침법은 제가 안 읽을게요. 침법 읽다가 헷갈려가지고 어디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리고 저는 침법은 별로 도움도 안 되는데 보사하고 뭐 이렇게 강하게 해라 약하게 해라 저는 그렇게 안 하니까 그 안 하는 이유가 안 해도 환자들이 다 좋다고 하는데 굳이 환자도 불편하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침법은 시간도 절약하고 제 에너지도 절약하고 침법은 믿지 않겠습니다. 처방에 비유, 위유. 비하고 위는 서로 표리관계죠. 또 접경관계죠. 서로 누구의 속보다 다른 속보다 둘이 서로 속을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가려우면 긁어도 주고 좀 아프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겠죠. 그래서 비위는 부부간이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비가 약해지면 위도 약해지고 그렇게 되니까 비유, 위유를 쳐주고 족삼리는 위도 보하고 비도 보하죠. 이것도 표리관계에서 그래요. 그 다음에 신골은 우리가 탈진해가지고 비가 위로 못 올라가서 탈진할 때 뜸을 떠주는 뜸 뜬다 해서 다 아시겠지만 격강구나 뭐 이런 걸로 뜨겠죠. 그 다음에 백회는 머리 꼭지에 있어가지고 밑으로 처지는 걸 위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니까 백회. 배압에 갑자기 혼골이 나타날 때는 인중인당, 성내 개교하는 혈이죠. 인중인당은 뇌를 깨우고 이목구비 그 규를 열어서 정신을 차리게 하는 혈인데 인중인당은 남매복참 변당에는 당연히 비위가 문제니까 중앙 천추까지는 안 써도 되는데 일단 여기서는 천추 그 다음에 족삼린 위에 썼으니까 중앙 천추 족삼린 중앙 족삼린은 돼요. 병이 오래되어 동잡이 민첩하지 못하고 사지가 떨리며 서 있을 때는 이때는 이제 감기가 위로 올라간 거죠. 감기 상역인데 이럴 때는 대추 뇌공 풍지를 넣습니다. 대추 뇌공 풍지를 넣습니다. 뇌공은 이제 우리가 서서 움직이는 손해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 손해 위축증도 손해의 좌우 어느 쪽이 위축인가를 확인하고 확인하는 방법은 환자한테 물어보면 100% 몰라요. 의사가 그런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면 좌우 움직이는 게 불편한데 왼쪽으로 움직일 때 더 불편하느냐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더 불편하냐 그걸 물어봐가지고 왼쪽이 불편하다 그러면 우쪽 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쪽 손해가 위축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뒤에서 봤을 때 뇌공 우측에 방광경 선이나 이쪽에다가 뜸을 떠주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손에 위축증 환자를 봤는데 물론 거기 뜸도 다른 데도 하고 여러 군데 했지만 저는 이제 습관이 바로 물어보니까 하고 나서 내려와가지고 왔다 갔다 해보세요. 왔다 갔다 해보라 그러니까 많이 자세도 안정된 것 같고 안정됐다가 아니라 안정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구음장이라 해가지고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것도 많이 편해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테이프 붙이려고 했는데 그럴 때 이 뇌공의 좌우 혈을 쓰는 거예요. 여기 뇌공말이 나와가지고 제가 썼습니다. 그 다음에 풍지를 뒀습니다. 심법 건너뛰고 해설 비위가 허약하여 생화하지 못하고 그럼 비에서 음식을 잘 이렇게 부숙시켜서 이제 12지장 소장으로 넘어가면 비가 그때 이제 소장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이제 운화를 시작하는데요. 그 운화가 안 되면
음식물도 잘 못 빨아들이고 수습도 잘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생화하지 못하고, 그럼 운하에서 수국 정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종기가 부족해지겠죠. 폐로 가니까, 모든 피는 폐로 가니까. 그래서 그 영위의 기혈이 부족함으로, 종기는 영기 위기가 합해진 거예요. 부족함으로 인해 뇌를 영양하지 못함으로, 그냥 뇌가 배가 고픈 거죠. 훈골이 발생한다. 어지러움을 느끼면서 쓰러진다. 그러므로 비위경락에 유혈을 취해 보하고, 비위에 실제 그 밑에는 장기가 있다고 보는 게 우리 한의학의 관점이니까요. 유혈을 취해 보하고 뜸을 떠서 음보하면 비위의 생화 기능이 회복된다. 운화 기능이 회복된다. 이런 뜻이겠죠. 족삼리 신고를 취해 비위를 건운하고 건강하게 해서 운하가 잘 이루어지게 하고 온중 보기한다. 중기를 비기 가운데를 따뜻하게 해서, 그리고 이렇게 환자가 오면 배꼽 위를 살짝 만져보시고, 바로 옷 벗었을 때는 잘 몰라요. 이제 침 놓고 뜬 뜨기 전에 한번 싹 만져보시면은 윗배가 찬지 아랫배가 찬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윗배가 차면은 비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랫배가 차면 소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윗배를 따뜻하게 해주면 비위가 순실해지겠죠. 그래서 온중 보기하면 백회를 취해 승양 고탈, 양기를 끌어올려서 빠져나가는 게 밑으로 처지는 걸 막아준다, 그런 뜻이죠. 왜냐면 비기는 밑으로, 거기서 자꾸 밑으로 처지니까요. 개유 영신한다. 그러니까 오기를 열어서 정신을 차리게 한다. 쓰러지지 않게 한다. 쓰러졌어도 바로 깨어나게 한다. 그런 뜻이겠죠. 만약 오랫동안 서 있어서 중기가 폭발되어, 중기는 비기죠. 폭발되어 훈골이 발생한 경우는 이미 어지러서 쓰러졌을 경우에는 인중인당에 침자하여, 원래 성뇌 개규혈이에요. 개규 성뇌함으로써 걸타를 부간다. 쓰러진 거를 깨어나게 한다 이거죠. 소화불량성 식욕부진, 이건 이제 비하고 관계 있는 거죠. 위하고도 관계 있고요. 식욕부진, 복창 변당하면 배가 더부룩하고 배가 이렇게 불어오르고 소화가 안 되고 쌓여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변이 무르면 수습 분화가 안 되니까, 변이 무르면 중한, 천추, 족삼리를 취해, 중한하고 천추하고 족삼리를 취해, 원래는 천추 없이 족삼리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변이 무른 걸 생각해서 천추를, 대장이 모여 천추를 쓴 것 같습니다. 중한 천추를 취해 대장을 조리하고 비의 운하 기능을 촉진시킨다. 만약 오래된 병으로 간신이 오래되면, 무슨 병이든 오래되면 이제 간하고 신이 허약해져요. 혈도 부족해지고 신의 정도, 음도 부족해지고 피의 기도 부족해지고, 그렇게 돼요. 이제 허증으로 가는 거죠. 간신이 모두 화하고 근골이 실양돼요. 간과 신이 허해지면은 간은 근을 주관하고 신은 골을 주관하니까 신수, 수해죠. 골수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두 개가 허해지면은 근골이 영양분을 못 받아서, 영양을 못 받았으니까 온 몸이 뭐 배고픈데 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작이 느리고 사지가 떨리며 서 있는 것이 불안한 경우에는 대추, 내공, 풍지를 취해서, 여기서 이제 대추, 내공, 풍지는 표징이에요. 우선 위에, 뇌 위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 여기서 해설에서 나온 것처럼 간신이 허해서 그렇다면은 본치는 간신을 보호해줘야 돼요. 여기서는 간신을 보호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생각해서 간신을 보호해주는 혈을 취하면 되겠죠.
대추, 뇌근, 풍지를 취해 통정활락하고 기혈을 조리하며 통양달표하고 건뇌 영신하게 한다. 그러니까 양기가 잘 통해서 표리 안쪽이나 바쪽이나 잘 통하게 하고 뇌를 건강하게 해서 정신이 들게 한다. 정신이 들게 한다. 쓸은 넘어지니까요. 그 다음에 2분 쉬고 하겠습니다. 이건 짧아가지고 3개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얼굴 좀이라도 더 보려고. 그러니까 그 손에 미추환자 그 내용은 아니고 다른데 어디를 그거 복잡해요. 그리고 또 누가 물어보는데 설명할 수도 없고 지금은 이제 설명해봐야 이해도 안 될 거고 나중에 이제 책 나오면 거기에 다 들어있을 겁니다. 이게 남편이 저열하게 약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는 소화관이라고 누가 들어진 거라고 우려했어. 위하수면은 그건 비리하니까 비를 보여주면 될 거고. 근데 그리고 그걸 그냥 하고 그러면 할 수 없고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비를 보여주면 저혈압도 개선이 될 거고. 그걸 하면은 허리가 끈끈해서 그냥 좀 뜨거우면 놀래니까 허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놀래가 그렇게 끈끈을 한 거야.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허리가 되게 올라가고 놀래니까 그러라고. 택배하고 주말하고 카메라 방식이에요. 그거를 사다가 간접 그거다 붙이면 이제 카메라가 내가 그냥 하면은 붙여갖고 위에서 붙이면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하겠습니다. 수해 부족. 골수가 부족하다. 그 뇌수 쪽에 있는 그 수의 바다가 부족하다. 수의 바다에 수가 부족, 골수가 부족한 거예요. 그 다음에 뇌실 중량. 뇌실은 여기서 좀 이것 좀 헷갈리긴 했는데요. 뇌실 하면은 뇌가 들어있는 방이고, 그 다음에 또 거꾸로 얘기하면 이를 실자를 쓰면은 그 수를 잃어서 그걸 채워준다는 말도 되고, 여튼 그 뇌에 있는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채워준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변증이 왜 나왔는지 밑에 보면서 위에 변증을 왜 나왔는지를 생각하면서 계속 보세요. 두훈 이명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하여튼 귀에서 소리 나면은 일단 처음으로 생각하는 게 신이죠. 신정부죠. 생기가 없으면 하여튼 뭔가 부족하네요. 활발하지 못하면 기도 부족할 수 있고, 혈도 부족할 수 있고, 정도 부족할 수 있고, 롯을 선연하고, 여기서 힌트를 바로 주는 게, 신정이 부족하구나. 허리하고 무릎이 시큰시큰하고 힘이 없으며 롯을 사년 무력하고, 혹은 유정,
이건 정을 그냥 내보내는 거잖아요. 네. 활정, 몽정 뭐 다 따지는데 그런 거 다 빼고 유정. 그 다음에 조설. 이건 남자 위주로 썼네요. 이거는. 네. 조설은 발기불능. 양위, 양위. 이거는 양위가 발기불능이고 조설은 조루증이죠. 여기까지는 남자에 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건망. 건망하면은 음이 부족에서도 할 수 있고 혈이 부족해서 할 수도 있고 정이 부족해서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신장에 관한 얘기가 나오니까 신정이 부족해서 머리에 뭔가 머리가 확 움직여야 되는데 배고파서 못 움직이죠. 그래서 건망증이 생기고 이 정도 음이라고 우리 양 할 때 기는 양이고 음은 진액이며 피며 정이며 다 음이죠. 이 음액이 부족해서 허혈이 생기니까 그 허혈이 심장의 정신을 이렇게 요란시키니까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불면, 실면, 물수반하고 모발이 빠지며 이건 대표적으로 신정 부족이죠. 모발 치아 이런 거는 치아는 뭐 뼈에 뭐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치아가 흔들거립니다. 일어서거나 오랫동안 서 있으면 어지러질해서 쓰러진다. 흉거를 일으킨다. 설담퇴소하고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 같고요. 맥은 쇠약하다. 정이 부족하니까 음액이 부족한 거죠. 혈관 안이 음액이 부족하니까 혈관이 가늘어지겠죠. 팽창하지 않고. 그러니까 가는 맥이 뜨고 허증이니까 약한 맥이 뜨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치료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신정을 보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얘기는 자동으로 신정을 보여주면 해결되는 얘기를 써놓으시고요. 진정, 보신, 정을 잘 구해서 신장이 정상적인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익수안내, 뇌수가 차니까 뇌가 안정이 되겠죠. 익수안내한다. 처방으로 신유, 비유, 여기서 신유는 당연히 신정이 부족하니까 신 써줘야 되고, 비유는 신정을 구하는 게, 신은 선천적인 정인데 태어날 때 그 이미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태어날 때 어머니가 태어나는 순간에 호흡도 해야 되고 혈관도 혈액도 돌아야 되고 유아가 그 모든 기능이 일어나지는 밑거름을 준 게 선천적인 정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우유 먹이잖아요. 모유. 거기서부터는 어머니가 주는 모유를 받아서 신생아가 비의 기능으로 제2차 그 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가 들어가는 거는 신정을 구하는데 후천적인 정을 구하기 위해서 비가 들어간다. 비유가. 신유 비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그 억지 생각이라도 하시면서 보시면 좋아요. 해를 볼 때. 신유 비유 택의 족삼리. 백회 관원을 쓴다. 관원도 소장이니까, 소장에서 모든 걸 다 그거 하니까요. 그 소장이 모혈이고, 배압에 갑자기 흉고를 하면,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지면, 아까 그 성례 개규한다는, 개규 성례한다는 인중, 인당, 을 써주고, 유정과 양위에는, 그러니까 이제 정을 내버리고 이런 거는 중국을, 여기서 중국을 쓰는 거는 그 신하고 방광이 서로 표리경이죠. 근데 사실 이거보다는 관원지실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양위에는 중국을, 건망증과 불면증에는 풍지와 신문을 쓴다.
그래서 건망증은 이제 머리 위에 문제니까, 머리 위에 문제 항상 쓰는 혈이 풍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풍지. 그 다음에 불면증은 신문. 신문을 뒀습니다. 신법 건너뛰고, 신법을 건너뛰니까 훨씬 수월합니다. 선천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원래 태어날 때서부터 좀 약하고, 후천 상해가 심하여. 그러니까 비가 제 역할을 못해서 후천 지정을 신의 공급을 못 해준 거죠. 후천 상해가 심하여 신정이 휴손하면, 신정이 이제 없어지면, 달아 없어지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부족할 정도로 없어지겠죠. 뇌수, 척수, 뇌수가 감소해지면, 뇌수가 부족하니까 충만하지를 못해요. 혀는 걸탈한다. 그러니까 어지러워서 쓰러진다. 따라서 신유로서 신기를 보익하고, 진정 정을 차곡차곡 쌓아서 뇌수를 채워주며 진정 보수하며 선천지본을 기른다. 또 비유를 취해 건비 있기하며 생화를 촉진하고, 이제 생화한다는 건 얘기는 문화를 해서 수복 정리를 만들어서 정을 만들어준다, 그런 뜻이겠죠. 생화를 촉진시키고, 여기요. 후천지본을 왕성하게 하여 선천지정을 충량케 한다. 태계는 자음 익신하며, 태계는 음을 이렇게 축축하게 적셔서 신에 채워주니까 신의 자음에서 신에 더해주며, 족삼리는 비위를 보익하는데, 이 두 혈을 배합하면 선천과 후천지본이 동시에 보양된다. 간원은 배보 하원하고, 위에 간원이 있어서 그걸 안 쓰려고 중국을 썼구나. 위에 유정과 양위엔 중국을 쓴 이유가 위에 간원이 들어갔네요, 이미. 간원은 배보 하원하고, 이 배꼽 아래를 다 보여주고, 익신장양하며 양기를 키워서 신을 도와주고, 진양 고섭함으로 그 양기를 충진시킨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가는 위하수라든가, 뭐 이에 정신의 하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아줘서, 그러니까 중기하함을 막아준다는 뜻이겠죠. 고섭함으로 유정과 양위를 치료한다. 그러니까 정이 새 나가는 거하고 이런 거를 치료한다. 백회는 승양고탈하고, 백회는 끌어올려서 나가는 걸 막아주고, 안뇌 영신한다. 건뇌 영신한다. 뇌를 건강하게 하여 정신을 안정시킨다. 갑자기 훈gol하면 신속히 인중, 인당을 다하여 개유 성례하고, 구양 고섭하는 기능을 강화한다. 그냥 이제 이 쓰러진 거를 되돌려 준다, 이거 정신 차리게 한다, 그런 뜻이죠. 그다음에 불면 다몽 건망에는 풍지와 신문을 취해 안신 건뇌하고, 그러니까 뇌를 건강하게 해서 정신을 안정시키고, 영심안식,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요. 이게 4자씩 8자를 맞추려고. 영심 안심한다. 심을 안정시켜 결국은 정신을 안정시킨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 한마디로 풍지 신문을 취해 정신을 안정시킨다, 그런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2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하나 박난 다묘천궁, 이걸 이제 기가 영란한다 할 때는 반드시 간이 개입해 있어요. 뭐 담이고 뭐고 전부 간기를 따라서 위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담묘천궁, 결국은 담이 심규해도, 심규를 막아도
이 어지럼증이 생기는데 이 담이 감기를 타고 위로 올라가서 이제 흥고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밑에 그 해설을 증상을 보시면서 어떻게든지 엮어보세요. 변증한 그 하고 평소 두훈 두중하여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가 무거워서 머리가 무겁다는 얘기는 습담이죠. 습담. 우리 감기할 때 그 승열 감기할 때 머리가 무겁고 뭘로 씌운 듯 하며 그런 표현이 나왔을 거예요. 그때 그 습 때문에 그렇죠. 습담 때문에. 네. 그래서 두훈두중하여 여기서 이제 비로소 담이 있구나. 담은 어떻게 올라갔을까? 강 길을 타고 올라갔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어떤 물건이 감기를 타고,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휘 감는 것처럼 그렇게 무겁고 또 아픈 사람 두통 중에 그런 두통이 있어요. 뇌두통이라고 하는데 아까 치료하는데 누구야? 그 자리에 머리 아픈 사람이 뭐 이렇게 머리가 뭘로 휘감는 것처럼 그런다는 얘기 나는 진료하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끼어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안 했지. 아무 소리도 안 했지. 두유 내공 신발 주인하고 내용하고 후지하고 일단 잘하셨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어떤 물건이 감기는 듯하고 흉민남매하고가 아니고 이거 띄어쓰기를 잘못했어요. 흉민 가슴이 답답하고 그러니까 담이 이제 담이 심교하고 증상이 비슷하잖아요. 남매복창 변당이 연결이 돼야 돼요. 배가 더부룩해서 먹지를 못하고 벼는 무르다. 여기서 이제 담이라는 게 거의 이제 확실히 됐는데 이 담이 왜 생겨요? 비주생담이라. 비가 운하를 못하면 습담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비의 증상이 여기 나오는 거죠. 담이 머리로 올라갔는데 왜 담이 올라갔을까? 담이 어디서 생겨서 올라갔을까? 결국은 비에서 운하를 못해서 담이 생성됐구나. 이 말로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남해복창 된당한다. 간혹 멀건 침을 흘리고 이건 습이죠. 일어서거나 오랫동안 서 있으면 어지러워 쓰러진다. 설담태 탕리하고 미태죠. 맥유 하나다. 습담의 맥이죠. 그럼 이거는 그러면 이게 비가 운하를 잘못해서 담이 생성됐고 그 담이 강 길을 타고 뇌로 올라갔다. 그럼 이걸 치료하려면은 일단 담이 생긴 거를 막아주고 있는 담은 없애주고 끌어올라간 강 길을 내려주고 그렇게 하면 치료가 되겠죠. 그게 눈치예요. 그래서 건비화유하고 비를 건강하게 해서 운하가 잘 되게 해서 담이 생겨나지 않게 하고 그런 뜻이죠. 조기화담이다. 조기는 위로 올라간 강 길을 끌어내리고 화담은 이미 올라간 담을 쓸어내린다. 그 말을 이제 한자로 이렇게 풀어놓은 겁니다. 처방에 비유, 중환, 태충 뭐 나올 거 다 나왔네요. 비유, 중환, 태충. 비유는 담과 관련이 있고 중환은 남해복창하니까 위와 관계가 있고 태충은 간과 관계가 있고 풍룡은 이미 생긴 담을 없애주는 거고 풍지백행은 머리 위로 생긴 증상을 이렇게 치료하는 혈들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혈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 앞에 흉골하여 갑자기 넘어질 경우에는 성내 개류 그러니까 쓰러지면 일단은 인담을 쓴다 이거죠. 가슴이 답답하고 자주 탄식하면은 원래 뇌관 쓰잖아요.
충민, 뇌관을 돋쓴다. 신법 건너뛰고요. 간기가 울결하여 울구화화 하면은 그 화가 간기 횡역으로 비위를 쳐요. 위는 소화를 못 시킬 것이고 비는 운화를 못 할 것이고 그렇게 되겠죠. 감기가 울결하여 담이 생기고 그 담이 생기는 그 과정을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그럼 담이 길을 따라 그 울고 화하면 위로 솟구치잖아요. 그 강 길을 따라 상승하면 천궁은 뇌예요. 뇌가 어지러워 쓰러진다. 그거를 야기한다. 따라서 비유 중환을 취해 건비 화습 화담하고 비유 중환을 취해서 비위를 튼튼하게 하면은 운화가 잘 돼서 건비 화습하고 다시 태충 풍력을 배워봐요. 올라가 있는 담을 간기가 끌고 올라갔으니까 네가 끌고 내려와라. 그래서 풍룡으로 담을 회수하면서 그거를 태충으로 끌어내리자. 태충 풍룡을 배워봐요. 소간 조기하고 그 간기가 올라간 것을 잘 소서해서 길을 잘 다스려서 내려주고 그런 뜻이죠. 소간족이라는 한자 뜻에 너무 얽매일 필요 없어요. 이것도 하나의 문장처럼 흐름이 있으니까 간기가 끌고 올라갔으니까 간기가 끌고 내려오면 되겠구나. 그 말을 이렇게 이제 좀 어렵게 쓴 거죠. 소간족이하고 사담술타가예요. 결국은 그 담을 끌어내린다는 뜻이죠. 풍룡이 그런 거죠. 풍룡이. 소관조기 하는 건 태충이 하는 거고요. 기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면 담탁이 하강한다. 풍지를 취해 소양을 소설하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풍지를 취해 위에 생긴 그 머리 위로 생긴 문제를 해결하고 백해는 백해, 인당, 인중 이거는 성례 개규한다. 갑자기 훈벌이 발생하면 인중 인당을 자하여 회양 못하라고 성례 개규한다. 결국은 깨어나게 한다. 깨우기 위해서 백회 인중 인당을 쓴다. 가슴이 답답하여 탄식하면 뇌관을 취해 관흥 미개한다. 가슴을 편안하게 답답한 걸 편안하게 풀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